이제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요 책으로 이제 오늘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저자는 이제 자신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12가지 원칙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게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자기한테 부족한 그 2분의 1을 채워서 나는 더 성공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부족한 반쪽을 채우는 노력을 해봅시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이제 자신만의 반쪽은 무엇인지 아마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소영님께서는 소영님의 반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나오는 12가지 것들의 이런 가치에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Love Myself, 자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세대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책임감, 인내심, 겸손 이런 거 없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다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좀 덜 행복했었던 이유가 이 자기애가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을 위한 인내심과 또 타인을 배려하는 겸손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을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작가가 겸손을 원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편안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바꿔서 말을 했거든요. 전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정말 배워왔는데, 그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다 보면 내가 남한테 뭔가를 베풀 때 이렇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BTS도 항상 외치고 있지만 Love Myself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했나봐요. 그래서 Love Myself, 자기에 대한 사랑이 우선시 돼야지 나머지 12가지의 가치가 정말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소영님이 이 중에서는 자기 인식이 되게 강하다고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럼 이 중에서 그냥 12가지 중에서 소영님한테 약간 그러면은 부족한 반쪽짜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한테 부족함이요? 네. 야망이 아닐런지. 이제 찾아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인식은 부족한 2분의 1이 아니라 충만한 소영님의 자질이신데. 야망이 아닐지.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야망을 채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야망을 꿈꾸지 않았다는 이유는 야망을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지난번에 돈의 심리학 하면서 느꼈던 게, 나 돈 벌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죠? 소영님 돈 벌 수 있으신 분이라 당연하죠. 아니, 그걸 안 다음에, 그걸 안 다음에 야망이 꿈틀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이거 자체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과정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미리 오픈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잘 알 수도 있지만, 남이 보는 게 또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영님을 봤을 때 이 12가지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채우면은 좋은 게 뭘까요? 라고 각자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저도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소영님 능력이 정말 좋으셔서 여러 면에서 특히 자기 인식 공감 능력 이런 거, 남 배려 이런 거 되게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영님이 야망을 가지셔도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망 부분에 저도 소영님 생각과 무의식 중에 잠재적으로 부족하다 느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발굴하지 않았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노출해봐야지라는 시도가 없지 않았나, 그 마음에 동감합니다.
미라님은 소영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우면 좋을까요? 네, 거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소영님은 다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야망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거든요. 저는 10번 확신. 약간 맞아요.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야망도 조금씩 찾아가시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시려고 지금 많이 찾으셨고 그것도 꽤 많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막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그 확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확신, 자신감, 약간 그런 면에서 저는 확신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님께서 제가 보기엔 통찰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내가 왜 통찰 없는 거야?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 뭐 앞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다시 자기 인식으로 되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좀 거꾸로 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스스로를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스스로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또 조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그만큼인지 나의 한계를 스스로 지어놓은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도움 많이 되시죠. 그리고 야망이 그거에 관련된 야망이 있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한 3년만 밀어붙인다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저희 정말 다 멋진 사람들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너무 상업적인 멘트지만 정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미나님만의 2분의 1 반쪽은 무엇일까요? 저도 2분의 1의 반쪽을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 게리 저자님하고 거의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보고 나의 반절의 부족함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좀 읽어보시니까 경험이 너무 부족했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경험과 인간이 다 내맘같이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도 내가 사회 초년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정말 뇌에 스파크가 온 것처럼 느꼈고, 이제 우리 이제 클럽 휴몽도 들어온 취지가 이제 그거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2분의 1의 반쪽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제 경험들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2가지의 타이틀 안에 있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12가지 안에서 찾아보자면 저도 자기 인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님 얘기해주세요. 완벽하시지만 다 좋으시지만 이 부분 조금 더 채우면 삶이 더 풍성해지실 것 같다. 미나님을 위해서. 저부터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저는 사실 미나님 같은 경우는 여기 12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많죠. 야망이 적절하지 않을까. 다른 부분들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꿀 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게 이제 조금 생기다 보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야망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우리 야망을 한번 품어봐요. 야리야리하고 막 불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되게 여리함이 있으신데, 저는 12가지 중에서 저는 긍정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 긍정이라는 게 이 책에서도 되게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 또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님이 느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책 모임이나 이런 거 지금 생각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제 입장에 생각할 때 시도, 긍정적인 시도 그런 뉘앙스. 네네 맞아요. 이제 야망도 시도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언제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주변 분들에겐 노출을 할 생각도 없고, 그게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 나를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나님이 그렇게 느끼셨던 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만남을 가지니까 아마 분명히 굉장히 많은 변화가 더 있으실 거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변하시죠? 친구들은 다 놀래요. 안 그거죠. 가지셨던 거지, 그쵸? 갓난아기끼리 우리 갓난아기 키울 때 우리 갓난아기 엄마가 갓난아기 키우듯이 저는 이게 그 갓난아기 그룹에 엄마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공간에 저가 간 적이 없었던 거죠. 친구들 심지어 이제 예고 동창이랑 요즘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효몽 자랑을 나름 많이 하죠. 나는 없지만 나도 주 멤버다. 뭔가 조회수를 은근슬쩍 막 이러죠. 이 자리에? 그날도 너는 없었잖아. 너는 좀 오픈하지 않을 것 맞아. 좀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시 같이 하자고 해도 그냥 아니 다음에 할게 이제 조금 없지 않아 적극적인 듯 하면서 소극적인 그래서 휴몽 멤버가 저랑 색깔이 안 맞아 보여. 그거를 10명 중에 8명한테 줬어.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사람한테 나온다 그랬어요. 맞아. 물론 소중한 옛 인연도 소중하죠. 그분들도 끌고 가시되 새로운 것도 첨가하면 미나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 스캔이 되지? 이미 본인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저기가 그쵸? 네. 이런 자리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비즈니스 책과 머니에 관련된 우리의 성취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책을 읽다니.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자기계발책이? 네. 또 있구나, 이런 분들. 저는 여자들이 이런 책 이거 페미니스트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들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남성분들은 자기 취미 하면서 뭐 자전거 좋아하는 자전거, 여행 좋아하면서 여행, 뭐 차, 오토바이 대부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제책을 의무적으로 읽어요. 네, 의무로. 필수처럼. 그래서 사실은 돈을 더 버는 거 제가 봤을 때.
관심을 느끼고 이제 에피소드 관심이 없어도 읽어요. 의무적으로. 일이니까. 왜냐면 자기네 일처럼 일이니까. 생각해요. 돈을 당연히 벌어야지. 많이. 그것도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이유인 거기도 하죠. 남자들에게는.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거의 전부인 사람도 너무나 많죠. 책임감이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나중에 오랜날 나중에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맞아요. 여기면 좀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한 일들도 많이 에피소드로 있죠. 저는 이제 남편이 거의 처음 만나다시피 한 남자이는데 이제 처음 그 자취방에 갔는데 이런 경제책을 보고 이 사람 돈에 대한 집착하는 사람인가가 첫 인상이었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때 남자. 26살 때 느낌이 어머 내가 경제책을 그날 처음 봐. 그러니까 그 시야에 들어온 게 그 26살 때 그 방에 그 책 3권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책을 다룰 때 되게 많은 오버랩과 약간이 아니라 많이 뒷걸음과 그래 내가 오늘 한 책 해냈어.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전 정말 전투적이게 책을 다가갔는데 치열하게 다가가는 거죠. 네, 그 정도였어요. 맞아요. 이게 오늘 처음 그래서 이게 다 노출이 되구나. 잘 나오셨습니다, 희몽이. 그러면은 이제 미나님한테 충분히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저희 세 사람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미라님. 미라님. 네. 미라님 제가 자꾸 푸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푸치님이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랬지? 그 미라님. 본인이 있었어요. 푸치님이 푸치님가 누구세요? 네. 저한테 부족한 반쪽, 사실 저 여기 12가지가 사실 다 부족한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거 말하기 전에 가족, 부족한 거 말하기 전에. 아니에요. 좋은 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얘기할게요. 준비하셨어. 항상 준비가 철저하죠. 항상. 오늘 책은 다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 질문에 대한 거는 사실은 준비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는 사실 여기 전체 읽으면서 처음엔 감사한 부분 나 부족하지. 그래서 많기는 한데 생활의 일부처럼은 약간 아니라고 많이 느꼈고 자기 인식도 저는 사실은 제가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저를 돌아보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나의 그냥 단편적인 면만 이렇게 알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가지를 읽는 내내 이것도 부족하네.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사실은 다 여기에서 이분은 2분의 1을 말했는데 저의 장점은 사실은 저는 친절함, 공감? 저는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읽어보니 그게 나의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까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책 읽는 동안. 그래서, 저의 반쪽은 전부 다 여기 있는 12가지가 사실은 저의 반쪽이 돼요. 하나도 놓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세 분이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미라님 뵈면은 항상 감동받는 건 통찰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질을 보시고 딱 잘 끄집어내세요. 그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항상 놀랬고 약간 이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야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되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인식이 명확하세요. 두루두루 이거 요소를 잘 갖추고 계세요. 제가 봐도 호기심도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에 인내심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도 있으세요. 근데 다만 능력이 이만큼이신데 이러면서 조금 본인의 능력을 살짝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대부분은 부풀리거든요. 요만큼 갖고 있어도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해요, 진짜.
근데 미라님은 이만큼 갖고 계신데 항상 이제 능력보다 낮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야망을 가지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빛이 나실 것 같아서. 야망 3종 세트. 그렇게 야망을 세워서. 뭐 저는 사실 담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진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히려 첫인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잘 모르고 말씀드리게 될까봐 왜냐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라님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거든. 내 첫인상이 이렇구나라고. 그렇죠. 근데 네. 저의 첫인상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편안하고 그러니까 친절하고 되게 편안하고 옆집 언니. 예. 되게 조금 이렇게 품이 크신 분 같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접근이 조금 편안한. 예. 그러면서 뒤에 나쁜 말을 하란 말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니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부분들이랑 좀 거리감 있게 지내다가 뭔가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야망 3종 세트가 아니라 야망 5종 세트, 뭐 6종 세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빠져야 될 것 저도 같아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뭐 야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야망을 어떻게 확 갖다 꽂아서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확실하게 있다면 이미 갖고 계시겠지만서도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좀 더 다른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로 인연도 닿고 뭔가 계기가 주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저는 크치님 보면서 신기하다.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감상? 너무 잘해. 자기 인식도 너무 알고 책도 싸놓고 읽고 하루 종일.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좀 뛰어나게 돋보이게도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아침에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나오셔. 그것도 자기 사업장에 이거는 굉장히 큰 자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 갖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범람할 수 없는 그 경제 이런 것 같은 느낌. 제가 또 나쁜 역할을 좀 또 나쁜 얘기를 해줘야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칭찬은 이제 이러면 남들한테 안 된다. 남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좀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숨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식에서 많이 한 몇 억 닦고 있으면서 나는 얼마 안 했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놓고 남들도 본인을 좀 더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거 처음 보자마자 느낄 수 있게끔 네. 10번 만나고 알지 말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세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코치님이 아주 아이디 좋아요. 예, 확신을 가지고 뭔가 자랑의 기술을 지난번에 우리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더 보여주는 거가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없지만 자랑의 자신을 기술 책 보여주는 읽은 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겠다. 예, 제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옆에서 코치를.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 탁월하세요. 그런 거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걸 그러니까 갖고 계신 것 중에 정말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사실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얘기했던 친절한 솔직함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있나요? 네, 있어요. 너무나 크게 갖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근데 다른 분들이 보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저는 제일 부족한 게 이 진실한 솔직함이거든요. 그게 제일 있어요. 맞아, 있어서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세요. 전 이걸 자존감이 지금 낮지는 않은데 왜 이걸 그러실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키우고 싶어서 키우신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큰데 더 키우실 수도 있어요. 예, 지금도 맞아요. 많이 커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존재감이 더 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자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위치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를 그냥
이렇게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저를 놓고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저희는 라고 나는 생각하지 저희는 않거든. 초반에 한 4, 5개월 동안 서로 네네. 뭐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힘이라 그럴까 음, 내공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사실은. 내공이랑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면의 자신감과 이런 것이 이렇게 차여 있어서 네, 맞아요. 내공으로 그냥 몸에서 드러나요. 네. 우리 같이 놀아요. 네. 저가 배울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좋은 말로 해서 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 네, 주는 게 맞아요. 사실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나름 뭐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야망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뭔가 계속 거듭 좌절되면서 지금은 약간 어디선가 뭐가 하나 날라와서 또 한 대 얻어맞고서 또 쭈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모습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모습은 봤는데 그거를 이제 뚫고 나와야 되는 용기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약간 꺼져가는 불씨에 부채질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용기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휴몽 이 자리도 끝까지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줄이라도 잡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저의 또 이제 부채질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휴몽은 놔도 되지만 책을 안 넣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책은 혼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휴몽을 놓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깨고 나오려는 저의 어떤 의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고정관념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깨려고 하고 이거 저에 대한 고정관념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딱 사람을 딱 첫인상으로 보고 판단하고 딱 거기서 선을 긋고 그거에 맞게만 관계 설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동안은 제가 뭔가 이렇게 쌓아가려던 그 모래성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허물어지고 나니까 조금 다시 채우기 위한 비움이 조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그러면은 지금 제가 먼저 네, 해드려도 네. 될까요? 제가 원주에서 부천으로 44살에 왔거든요. 올라와서 처음에 직업이 없었어요. 일을 하려고 이 정도 저는 원주에서 한 20년 동안 학원을 좀 크게 해서 이 정도 어디 가서 하지 이런 오만감으로 올라와서 했는데 일이 없고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달리다 보니까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산동에 제가 학원을 차렸어요. 좀 크게. 근데 잘 안 됐어요. 저는 그 시점에서 이게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 사람이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살면서 저는 그럼요. 자살도 하는데. 예, 맞아요. 살면서 이래서 암에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이 책도 읽으면서 여기서 게리가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아버지 가게에서 와인을 나르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보지만 자기는 확신이 있었다고. 근데 10년 뒤에 나를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괜찮은 사람이 될 거고 이거는 보통 많이 이렇게 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시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저는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자신 있어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자기 자신을 되뇌이면서 네. 큰 소리로 아침마다 아침 학원을 한번 되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인님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좀 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얘기했듯이 감사가 갖고 있는 힘이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되게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 같고 또 지금도 많이 지치신 것 같고 뭔가 에너지를 내고 싶은데 이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로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일부러라도 감사 얘기를 쓴다든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되게 마음이 꽂히셨다. 네. 아니 힘들 때 그 생각을 하다가 네. 아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몰랐을까 정말? 저는 지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뵈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도움을 되게 바라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전 여기에 책에서 알려주는 저는 책임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 부분에서 말하는 책임감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저는 여기 부분에서 저는 이 말이 좋았거든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님이 느끼시고 있는 그러한 힘든 점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다시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지혜님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 책에서 말하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가라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이라고 여기 말하거든요. 자아를 더욱 키우는 사람이 자아만 키우면 이 책임감하고는 굉장히 멀어진다고 여기서 알려줘요. 맞아요. 네. 저도 좋게 그러니까 지인님은 뭐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긴 하긴 하지만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누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 네. 그리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나한테 느끼는 약간 그런 같은 점. 책을 읽고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친절한 솔직한.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읽었거든요, 여기를. 이게 통찰력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걸 좀 가지시면. 그걸 갖고 계셔서 더 힘들지. 맞아요. 되게 차라리 아름다워 나무나 보이세요. 그러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되게. 맞아요. 파이팅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박수! 파이팅! 네. 그러면 이제 제니님 넘어갈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은 한 5번을 먼저 들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저는 약간 제가 오만하다고 느낀 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단점을 자꾸 얘기해야 될까 막 사실은 단점을 좀 들여다보는 일을 좀 덜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러다가 매일 감사일기 쓰면서 감사합니다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 끈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끈기가 그래서 운동에 대한 끈기, 운동 매일 해. 걷기도 맨날 하고 2시간씩은 매일 해. 하지만 근데 끈기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끈기는 있지만 제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끈기가 없구나. 우리 쿠치님한테 있는 저런
어느 구석에 꽁꽁 있으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이런 힘이 약하다는 거. 영상 자기 성찰이요. 네. 저는 자자시러워서 나는 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딸이 그래. 엄마 내일 가서 영상 찍는다며? 공부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나 지금 하고 있어. 나 글도 쓰고 있어. 한 줄 와, 써놓고 나 지금 글 준비성이.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엄마 내일 가. 영종도 가서 희망해서 우리 영상 찍을 거야. 엄마 화이팅! 걔는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남자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끈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깊이 들어가는 그 힘이 약한 거예요. 겉에서 화이팅! 너무 잘해요. 그래, 난 좋아. 난 잘해. 이런 것도 잘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요. 겉에서 잘해요. 시작 잘해요. 호기심 너무 많고 시작 잘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힘. 몸으로 하는 건 좀 하지만 정신적인 그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아까 오다가 제가 송도까지 간 게 이 연습을 말하는 차에서 계속 말하면서 연습을 하고 운전에다가 그러구나. 오른쪽으로 턴을 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뭔가 약간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죠? 약간 바뀌셨죠? 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리키면서 이렇게 해요. 중1 남자애들 정말 말 많아요. 왔다 갔다 잘하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니네 2년만 지켜본다. 근데 중3이 되면 다 의젓한 모범생이 돼요. 범생이들이 되는데 저도 끈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잘 읽지 못하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읽지 못하는데 끈기를 가지고 그 끈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제가 제일 나한테 부족하다. 글을 쓰는 힘이 약하구나. 나를 보는 힘이 약하구나 하면서 이제 다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호기심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또 이런 단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끈기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내 끈기가 없어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해오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우리 중학생들 2학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저도 2년만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지라도 들으면서 읽을지라도 끝까지 읽으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영상을 보고 맨날 다시 듣고 하면서 나를 각성하면서 계속 열심히 책을 읽어가는 그 끈기를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와. 대단하세요. 다들 좋게 조금씩 발전하는 게 제 눈에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피드백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볼 때 정희님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본인이 내가 그래서 더 무엇을 할까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11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편안하게 이해하는 거. 맞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뭐라 그럴까 만족? 성장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일이죠.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불안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난 더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편안한 마음, 만족감 그걸 좀 충분히 누리시면 알아서 저절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지시면 오늘 딴 때보다 조금 목소리 톤이라든지 자세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우시죠. 안정적이었거든요. 네, 편안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깊이 들어가시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딴 때하고 좀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에 대한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에 대한 만족감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좀 더 누리시면 더 많이 성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박수를 쳐요. 너무 감사해서. 또 피드백. 저는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을 가지려고 해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 현재가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왔으니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공짜로 산소를 마시고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지내고 있는 터에 이제 아픈 사연이나 이제 저도 있을 것이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뚜껑 열어보면 그쵸, 다 맞아요. 드라마예요, 정말. 드라마.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형식적인 감사함이었고, 진짜 뼈저하게 사투하면서 감사하다는 거를 코로나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왔음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제 뭐 우리보다 이제 선배 입장에서도 더 감사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니님은 기쁘고 행복한 일을 미처 내가 잘하고 왔구나, 내가 씩씩하게 정말 날 칭찬하고 할 일이구나 라는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그 칭찬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도 하시고 뭐도 해보고 그런 적극적인 반면,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부분에 살짝 아쉬움이 있진 않았나. 그러니까 더 점프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그러니까 더 알아가시고 더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미, 그러니까 미라님처럼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달란트가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보신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살짝 아쉬움이 있는 여운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명확해요.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공감. 공감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자면, 이제 건설 쪽 일하면서 남자들 세계에서 산지 벌써 대학교 때부터니까 여자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남자들하고만 20년 넘게 이렇게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그 공감 능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좋게 얘기하면 남성식으로 얘기하는 게 발달된 것 같아요. 남성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주장, 그다음 내 피력, 그다음에 설득, 이런 거에 중심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남성 사회에서 내 의견 내 쪽으로 끌고 오려면 전 더 강해야 됐어요. 네, 더 설득을 했어야 됐고, 논리적으로, 감성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증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이 좀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하다고 느낀 거는 40이 넘어서인데, 일적인 면에서는 제가 공감이 뛰어나요. 일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소장님, 제가 주제 넘지만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디서 봤어요. 라든지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한테도, 근데 대표님 이거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런 공감이라기보다 그런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감은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공감은 다른 사람들 공감을 어느 쪽에서 얘기하시죠? 일 빼고는 이제 공감을 거의 제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심하게.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막 전화해서 얘기하면은
그래, 너 힘들었구나. 이걸 책으로 배운 거야.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제, 야, 그래?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야, 이거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자꾸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이제 초등학교 친구는 심지어는, 야, 넌 여전하구나. 그냥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친구들한테 고마워요. 이렇게 지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그래서 이제 공감을 솔직히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감 부분이 부족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신경 쓰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신랄하게 피드백을 주셔도 돼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은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은희님은 공감이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듣는 방식에서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희님 되게 탁월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의 것들을 듣는 이유가 은희님은 주장하기 위해서 들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공간이 맞아요. 필요해요. 그걸 깨달아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꾸 문제교식으로 가다 보니까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바라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한마디로 타인에게 다른 것들에게 관심만 가져주는 거. 이 정도가 되게 좋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리더들 모임에서 내가 들어보니 이렇대더라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서 벌써 마음이 많이 열리셨네.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기보다 몰랐는데 알게 된 거네. 그래서 이렇구나를 내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갖고 있어. 막 이걸로 이렇게 속상해 하시거나 더 가지려고 막 애쓰시기보다는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호기심에 공감 능력이 더해지면 직관력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순간에 직관적으로 내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걸 이렇게 알 수 있는 직관력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거기서 네가 알아.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안 해도 얼마든지 이름이 커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소영님이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보여지는 거랑 일적이면 본인도 느끼시는 것처럼 외적인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그런데 또 정말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약간 그런 개인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공감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해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잖아요. 어느 한쪽이 뛰어나면 뒷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조금 더 호기심과 거기에 인내심,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사실 저도 뭐 가정사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잘 참을 수도 있고 뭔가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나랑 친밀하고 이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끼고 계신 그 공감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하는 면에서도 분명히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또 다른 그거 해주고 싶은, 저도 은혜님하고 조금 비슷한 게 식구들이 말을 해도 저도 일단 처방이 먼저예요. 그게 아니고 처방. 네. 처방. 너도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는 왜 내 편이 아니야? 이 말을 진짜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저도요. 뭔 편이 중요해? 가족인데 우린 다 같은 적인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계속 남편이 저는 신혼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그게 왜 필요할까?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내가 그걸 못하고 있구나를 사실 느꼈어요. 근데 또 은혜님도 말씀하시는 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이 처방해주고 싶은 이 여기서 막 끌어올라요. 식구들이 뭐가 할 때 그걸 들어줘야 참아야 되는데 되는 남은 들어줘요. 그 남들은 제가 막 남들한테 100%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들어주고 막 이러는데 가족은 자꾸 처방이 먼저 나가가지고 이게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될 왜냐면 수도 사랑해서요.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말이요. 앞에 있는 거를 왜 다 치워주고 싶잖아요. 자자자자자. 편안한 길을 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더라고요. 꼭 스스로 겪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게 그게 인내심.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어. 그걸 그래서 원하는 저도 좀 건 많이 내려놨는데 인내심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면으로의 인내심이 맞아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저는 이 책을 좋게 읽었어요. 왜냐면 어렴풋이 나 좀 공감이 부족하지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래 부족해. 근데 노력하자. 노력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소영님부터 이 책을 추천하는지 안 추천하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이 책을 사서 읽어야 될지 우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충분히 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항상 빌리죠. 그 다음에 저도요. 좋으면, 근데 아까 듣고서, 아니, 막 여기다가 좋은 부분을 밑줄이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부러웠어요. 진짜. 고이 곱게 같은 고이 보고 막 이렇게 표시. 여기가 저장도 안 되는데. 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머나, 막 썼네? 그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이걸 혼자만 읽는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한테 대입하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리더님께서 각자 이제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알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되게 많이 이 시간에서 이 책을 한 100배의 효과를 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좋다라는 거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그 오늘 편집을 여기 그 소연님께서 해서 올리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도서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